대한민국은 더위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더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지진이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그런 대지진이 지금 대지진은 일본 정부도 지금 예상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7월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7월 5일이다 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약간의 해프닝이었고요. 7월에 일본 난카이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일본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현실은 뭔지 정확히 저희가 이걸 과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진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진으로는 이 해박하시고 분석에 정말 열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연세대학교 홍태경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걸음을 유명하신 분이 예. 네, 저도 여기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데 사실 첫 질문부터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게 뭐예요? 예, 먼저 난카이라고 하는 곳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 곳은 이 일본 열도에 필리핀판하고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이 있는데 예. 이곳을 난카이 해곡이라고 합니다. 어허. 위치로 보면은 바로 동경 앞바다가 바로 북쪽 끝에 해당되고요. 예. 남쪽 끝으로는 큐슈 앞바다 지역이 이 난카이 해곡의 남쪽 끝인데요. 그 전체 연장을 보자면은 한 700km 정도 되는 아주 긴 구간입니다. 그렇게 길어요? 네, 이 구간에 필리핀판하고 일본 열도가 이제 충돌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 1년에 5cm에서 7cm 속도로 꾸준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누적이 되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예. 100년, 150년 주기로 이 지역을 바꿔가면서 난카이 해곡의 지역을 바꿔가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지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 결과 이 지진들이 향후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80%에 이른다라고 하는 분석이 일본 정부가 했었고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30년 안에 이 대지진은 일어난다라고 밝혔다는 거군요. 그렇죠. 30년 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긴 기간의 인터벌을 두면서 확률을 잡는 것 같지만 예. 사실 확률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반드시 나는 확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80% 확률을 겪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건 정말 어려운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내에 어느 시점에서는 어쩌면 바로 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30년 후일 수도 있는데 예. 바로 그 기간 언저리에는 지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0년이라는 거는 올해 발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발표를 한 겁니까? 실제로 제 학교 다닐 때부터 30년 내라는 확률을 쓰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지진학적으로는 이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지만 예. 그 시기를 못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률론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예. 제가 대학원생일 때는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50%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점차 올랐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직 안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30년 내에 발생 확률이 80%에 이르는 확률로 커져 버렸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은 한 10년 후에 뭐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90%로 오르고 또 오르고만 마는 거 아니야? 라고 예.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건 이미 그 시기가 넘어섰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지구가 바로 지진이 발생해야 할 곳이 잘 버티고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진작에 발생했었어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남쪽 끝과 북쪽 끝, 특히 동경 앞바다 같은 데는 이 힘이 많이 쌓여 있는 증거들이 여러 차례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오늘의 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만에 대학원 다니실 때는 50%의 확률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30년 만에 80%라는 건 확률상 그럼 20% 예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일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거의
일어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비유를 해도 네.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이 무릎 연골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나이가 들어가면은 여러 이유로 이렇게 연골이 상하고 하는데 결국 그 연골이 그럼 다 닳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젠가는 그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네. 잘 쓰면 좋지만 네. 근데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상황과 유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지금 이렇게 우려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난카이 해곡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날 거라는 얘기는 계속 됐지만 오히려 2011년도 동일본 대진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 이 지역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나면 났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 오히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큰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야. 그 지진이 발생하면서 또 많은 응력이 바로 이 난카이 해곡과 그 인접 지역으로 다시 전달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난카이 해곡 지역이 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었던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한 14년 전에 겪었었던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일본 그 뭐 NHK랑 방송사들을 봤을 때 방송국들이 막 생방송 중에 막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그렇죠. 이런 네.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난카이하고는 다른 지진판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났던 건데 이 지진의 에너지도 이번 난카이까지 겹쳐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열도 북쪽 지역에 보면은 태평양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그곳에 만들어지는 곳이 일본 해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이 일본 해구에서 발생한 지진이고요. 사실 이 지진은 1000년 전쯤에 서기 869년쯤에 지진이 한 번 있었는데 예. 당시 지진 규모가 한 8.7 정도 됐거든요. 어허.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진 해일이 엄청난 게 발생을 했고 한 30m나 되는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요. 예. 이 굉장히 많은 해저 퇴적물들이 해안가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질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한 1000년 전쯤에 굉장히 큰 지진 해일이 있었구나. 예. 당시 지진 규모는 한 8.7 정도 됐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게 1000년 만에 다시 발생할 거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예. 그래서 난카이 해곡 지역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일본 학자들과 일본 정부들이 생각을 했는데 1000년 만에 거기서 드디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거기 쌓여있던 에너지는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예. 그 지역 자체는 에너지가 풀릴지 모르지만 그 풀린 에너지가 인접 지역에 도로 쌓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에너지가 난카이 해곡 인접 지역으로 이제 쌓이게 됐고요. 어허. 그게 난카이 해곡 지역을 더욱 위험한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죠. 야. 그리고 이제 지금에 이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100년, 15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던 차에 예. 앞선 큰 지진에 의해서 또 에너지까지 받게 되니까 예. 덤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다니실 때는 30년 만에 50% 확률로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30년 만에 80%의 확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일어난다라고 일어난다. 봐야 되는 상황. 네. 왜 난카이예요, 근데? 이 그러니까 모든 판의 경계부에는요. 예. 에너지가 누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5cm나 7cm씩 부딪히게 되면 이 부딪힌 판은 5cm하고 7cm씩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 들어가는 운동이 뭐냐면 곧 지진입니다. 지진이 발생을 해야 이게 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게 서로가 딱 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에너지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1년에 5cm, 7cm씩 꾸준히 갔으면 발생했을 지진 에너지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지진 규모로 산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다 지진 에너지를 더해 봤더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에너지가 여기 축적이 돼서 힘이 충분하다는 거군요.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고 지진으로 충분히 발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발생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게 여기 쌓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944년과 46년도에 예. 이 난카이 해구의 중앙부에서 마지막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난카이 해곡의 북쪽 지역인 이 동경 앞바다 지역, 그다음에 큐슈 앞바다 지역인 남쪽 지역은 지진이 안 발생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에너지가 많이 축적돼 있는 것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음흠. 그래서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거기서 44년, 46년 났으니까 다른 쪽에 나야 된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난카이 해곡의 오랜 기록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100년, 150년 주기로 지역을 바꿔가면서 나더라라는 겁니다. 아, 그건 반드시 100년, 150년을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어떨 때는 30년 만에 나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150년 만에 어떨 예. 때는 300년 만에 나기도 합니다. 예. 특히 이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 년 정도 흘렀거든요. 음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년, 150년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누적된 양으로 봤을 때는 바로 동경 앞바다 지역과 이 큐슈 앞바다 지역이 지진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판 대 판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로는 그냥 뭐 땅 대 땅이라고 하면 네. 이게 그냥 무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가 힘을 갖고 있고 네. 그 힘끼리 싸우는 거고 부딪히는 거고 이 힘은 결국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그게 없어지고 또 생기고 계속 이렇게 생물처럼 그렇죠. 이 부딪히게 되면 에너지가 해소되는 방법은 5cm가 들어가면 5cm가 들어가는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예. 들어가는 운동 자체가 곧 지진입니다. 들어갈 때 그냥 슬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진이 나면 한 번에 미끄러지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해소하게 되는데 이게 지진이 발생한 에너지를 보니까 이게 100개의 지진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예. 50개밖에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50개짜리 지진 에너지가 쌓여 있는 셈인 거죠. 그게 큰 지진 한 방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난카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듣는데, 뭐 도카이라는 표현도 들리고, 도난카이, 난카이, 이 표현들이 다 달라요. 이건 어떤 거예요? 예, 난카이 해곡 지역을 보면은 지역별로 세 개로 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난카이 해곡의 동경 앞바다 지역을 난카이 해곡 중 도카이 지역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 아래쪽을 토난카이라 얘기를 하고 예, 그 밑에 지역을 또 난카이 지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난카이 해곡 지역 중 난카이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토카이, 토난카이, 난카이라고 난카이 해곡을 또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4년, 46년도에 발생한 지진은 이 토난카이 지역이라고 중앙부에 해당되는 데서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진이 예상되는 곳은 토카이 지역과 바로 난카이 지역이라고 하는 난카이 해구의 북쪽과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한다면은 토카이 지역은 도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쿄 앞바다. 난카이 지역은 후쿠오카 지역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지역으로 본다면은 네. 이 도쿄나 후쿠오카 이 두 곳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크게 지금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그 두 군데 중에 하나에서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예.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들 중 한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곳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부수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100년, 150년으로 주기로 발생하는 이 지진들이 예.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 정도거든요. 사실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 지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예. 규모 5.0 지진으로 따지자면 규모 8.0이면은 에너지가 규모가 세 단위거든요. 예. 규모 6, 규모 7, 규모 8이니까. 예. 이렇게 세 단위가 차이가 나면 에너지 차이는 32,000배 차이가 나거든요. 세 단위인데 왜 32,00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규모가 일씩 차이가 나면 에너지는 32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모 8.0 에너지는 규모 5.0 에너지가 32,000개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근데 그런 8.0 정도 되는 지진이 이 난카이 해곡의 남쪽 지역이나 북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쪽 지역만 쪼개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 안 쪼개진 나머지 지역까지 쪼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본 정부는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난카이 해곡 전체가 쪼개지는 시나리오가 되고 예. 이때는 규모가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될 거다. 규모가 9.0이면 이건 동일본 대지진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요? 동일본 대지진이 바로 2011년도에 있었던 바로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난카이 해곡에서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얘기한 거고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에너지가 충분히 양쪽 다 쌓여 있기 때문에 한쪽 지역만 쪼개는 걸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그만큼 축적돼 있다는 거군요. 그 그렇습니다. 난카이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은 한 지역 쪼개고 물론 이제 그것마저도 안 좋은 거지만 쪼개고 한참 흐른 후에 다른 지역에 지진이 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 한꺼번에 이렇게 규모 9.0이나 되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건 예.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되겠죠.